어뢰 이야기는 왜 안 나오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북한의 일본 어뢰. 그래서 준비한 3부는 가짜 어뢰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장의 바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폭발에 페인트가 다 타버렸는데 어뢰의 일본 글씨는 고열과 소금물에 붙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송태우 교수의 논문에 있는데, 문제는 음모론자들이 네이버 지식인을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를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이버 지식사전에 매직을 지우는 법, 소금물에 문지른다. 일단 송태우 교수는 어뢰의 일본 글씨가 폭발 당시 타지 않은 이유를 놓고 일본 글씨가 쓰인 뒷면은 폭발 후 온도가 단 0.1도도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와 근거를 논문으로 썼죠. 제목은 천안함 어뢰 1번 글씨 부위 온도 계산입니다. 여기에 더하면 인양한 어뢰 추진체의 대부분이 베어링과 샤프트 축 등 어뢰 내부 부품입니다. 유색 페인트가 칠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갑자기 페인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음모론자들이 페인트는 고열에 다 녹는데 파란색 1번이란 글씨만 안 지워졌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페인트는 고열에 다 녹아버리고 파란색 1번이란 매직 글씨는 안 지워졌다는 거냐? 해당초 북한이 실탄 어뢰에 눈에 잘 보이는 페인트로 색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부터가 어떤 발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뢰 추진체 중 외부에 있는 방향타와 스크류의 검정 페인트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가 실전용이 아닌 눈에 잘 보이게 색칠된 어뢰 사진을 근거로 내세우는 바람에 음모론자들조차도 착각을 하는데, 실전에 쓰이는 어뢰와 전쟁 기념관이나 박람회에 전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천안함 피격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잔해에서도 글씨가 고온에 녹지 않고 멀쩡히 발견됐다는 부분도 확인 가능합니다. 거기에 2018년 예멘에 떨어진 500파운드 항공폭탄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지상 폭발에서도 폭탄 잔해의 글씨가 멀쩡히 남아 있습니다. 의아할 겁니다. 비과학적 상식이라면 바닷속에서도 녹았으니까 더 열이 높은 지상에서도 당연히 녹아야 했을 글씨들.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음모론자분들, 이 글씨들은 왜 안 지워졌습니까? 역으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닷속에 50일 정도 들어가 있던 어뢰, 녹이 과하게 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이야기만 하면 빠질 수 없는 만능 다이빙벨 전도사 이종인 씨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이거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초기에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이게 50일인데 거의 그대로야. 천안함 코인이라도 탑승하고 싶으신 건지 직접 알루미늄판을 들고 50일 정도 바다에 담갔다 뺐고 녹이 거의 쓸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정답은 북한의 어뢰 추진체는 인양 당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종인 씨 말대로 바닷속에선 산화가 느립니다. 하지만 공기 중으로 나오면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국방부가 현장에서 가끈져 올린 따끈한 어뢰 추진체 사진입니다. 녹이 쓸었습니까? 한눈에 봐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 녹이 쓸었다 아니다와 연계해 세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합조단에서 2개의 어뢰를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달라 보이죠, 그죠? 분명히 이 어뢰와 이 어뢰가 달라 보이는데, 신상철 씨, 저렇게 다르게 찍어놨는데 달라 보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진도 조명과 각도에 따라 같은 물체라도 달라 보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가져와 봤습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뉴시스 등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상하게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심지어 같은 매체에서 같은 사진 기자가 찍었지만 다른 구도로 찍었더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기자들이 눈 뜨고 뻔히 있는데 국방부 합조단이 어떤 역량과 자신감으로 어뢰를 2개 준비했다가 바꿔치기 했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 동해산 참가리비와 붉은 멍게가 어뢰 추진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리비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공개를 하니까 어느 동해안의 양식업자가 이거는 참가리비다. 참가리비는 동해안에만 산다. 맑은 물에만 산다. 동해안에서만 자라는 붉은 멍게. 붉은 멍게의 유색이 또 나온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지난번 설명했던 천안함 피격 당시 까나리떼의 떼죽음 때문에 환경오염과 변화가 일어나 며칠 만에 서해에 해양수산물의 환경변화가 와서 이렇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요 까나리예요. 이게 요 까나리. 2km 이내의 어류들은 떼죽음을 당했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분석입니다. 웃으려고 했던 말인데 신상철도 웃으려고 이런 말을 했나 싶은데 상당히 진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체 내 스크류에 들어있는 조개 껍질, 국방부가 공개한 이것, 안타깝게도 신상철의 역지처럼 참가리비는 아닙니다. 참가리비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일단 패턴이 다릅니다. 그럼 뭐냐? 참가리비가 아니고 비단가리비의 모습입니다. 이번엔 멍게 이야기 하려는데 인터넷 가을밤이란 블로그가 올해 추진체에서 동해산 붉은 멍게 유생이 나왔다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고 신상철 씨가 좋다고 덥석 물었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진짜 붉은 멍게 전문가이신 국립수산과학원 이주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인터넷 블로그가 아니고 붉은 멍게 양식 기술을 개발한 찐입니다. 이 박사님은 촉수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물 자체 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붙은 것이라 하시면서 5월이나 11월이나 붉은 멍게에서 저런 형태가 나오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그냥 생물이 아닙니다. 멍게를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도 교차 검증 결과 해당 사진이 붉은 멍게 유생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과 보도를 했고 해당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상철은 진보 언론인 오마이뉴스마저 정부의 압박으로 기사를 내렸다고 13년도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장이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모종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마이뉴스에서 사과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존중합니다 라고 탁 절망감이 쫙 깔린 순간이죠. 우리나라의 진보 매체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몇 안 되는 진보 매체마저도 이제 남은 건 미디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의뢰가 터지면 추진체가 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이 말합니다. 중의뢰가 폭발했는데 그 의뢰 추진체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고 합니다. 일단 국방정책연구소라고 해서 국책기관이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김 씨는 공군조종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96년도 중령으로 예편했고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워낙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 대충 소개해드립니다. 결론은 실제 바닷속에 의뢰 잔해 유물은 많습니다. 적당히 이런 부분들을 네티즌 분들이 제시해드리니까 곧장 김 씨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요즘 뭐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가짜 의뢰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항 여기서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말미잘입니다. 옆에 말미잘은 30cm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말미잘은 엄청 큰 그 사진을 축소해가지고 그만큼 만들어